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3일입니다. 오늘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밭에서 우리 모두 맨발 걷기로 진정한 치유의 기쁨을 누린 하루가 되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금대산의 박성태 교수님이 전립선암 말기 판정을 병원에서 받으신 이후에 맨발 걷기로 2달 만에 깨끗이 치유되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맨발 걷기에 관한 세상의 관심이 폭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말에는 저희 대모산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에 평소의 약 10배에 달하는 많은 인원들이 오셨습니다.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식의 암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우리 가족도 맨발로 걸으면 암으로 치유될 수 있는가? 그 간절한 눈빛과 그야말로 절실한 그런 소망들이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 많은 분들이 맨발로 걸으시고 있고요. 실제 더 많은 치유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대모산을 찾은 홍순화님의 경우에도 전립선암 판정을 받으셨을 때 PSA 지수가 214였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걷기 시작한 그 2주 후에 124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그 2주 후 맨발로 걸은 한 달 후에는 24로 떨어졌다는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전립선 암이 골반으로 전이 되어서 걷기조차도 힘들었는데 맨발로 걸으신 이후에 2주 후, 3주 후, 한 달이 되면서 계단을 오르는 것, 또 더더욱이 저희 대모산을 중턱까지 올라오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을 실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는 치유하는 것입니다. 암뿐만 아닙니다. 가지고 계시는 모든 소소한 질병들로부터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조물주의 섭리입니다. 조물주는 모든 생명체는 땅을 밟고 살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금대산의 박성태 교수님 역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었더니 암이 치유되는 치유의 기적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몇몇 분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유명하신 홍해걸 박사의 유튜브에서 맨발 걷기와 소팔메토 논란이라는 유튜브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셔서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하던 중 이제 저희도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이 방학을 하고 지금 동절기 맨발 걷기 100일 대장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유를 가져가지고 지금 PPT 자료로 맨발 걷기를 통한 암 치유의 치병의 이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그간의 저간의 사정과 그리고 그 치유의 이론적인 근거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왜 맨발로 걷는 것이 암을 치유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박동창의 맨발 건강 팁 8번째네요. 금대산 박성태 교수님의 전립선암 완치 기념 강의입니다. 제목은 맨발 걷기와 암 치병의 이치입니다. 자, 다음 PPT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땅을 맨발로 걷는 것은 천지인의 삼위일체의 그런 조물주의 섭리를 따르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일체가 되는 그 삼위일체의 그 섭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노자는 임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이라 했습니다. 그 중에 임법지라는 것은 사람은 땅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늘 천자를 보십시오. 위의 가로는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밑의 가로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에는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하늘 밑에서 땅을 밟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밟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땅과 접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대의 모든 인류는 부도체의 신발을, 고무 밑창을 단 신발을 신고 살면서 지금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상 사람들이 질병의 질곡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땅을 밟아야 하느냐? 땅은 생명체의 배터리입니다. 생명의 원천입니다. 땅에서 모든 식물이 또 모든 동물이 땅과 접지한 상태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조물주는 이 생명, 우주의 질서를, 지구의 생명체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땅은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와 우리 인간이 접지가 되어야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땅속으로부터 충전을 받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신선한 햇살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 치명적인 생명의 조건을 우리는 충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땅으로부터 생명의 자유전자를, 이 배터리를, 그 전자를 충전받아야 우리는 마치 햇살과 신선한 공기와 같은 그런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조물주의 설계도입니다. 조물주는 인간의 설계도, 인체 공장을, 인체는 정밀하게 설계된 전자장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전자장치가 가동하려면 전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을 때, 영양소를 먹을 때 거기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일상에 살아가는 기본 조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땅을 밟아야 끊임없이 충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맨발 걷기는 조물주가 설계한 인간 삶의 원형입니다. 땅속의 자유전자 프리일렉트론은 인체의 정기적 충전을 하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햇빛이나 산소와 같은 동급의 중요한 생명의 치명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자유전자는 인체 공장을 작동케 하는 생명의 원천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런데 현대의 삶은 어떻습니까? 접지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부도체의 아스팔트를 깐 포장한 도로에서 부도체의
잘 만들어진 신발을 신고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근육 운동은 됩니다. 그러나 몸 안의 생리적인 치명적 요소들이 활성산소,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ATP가 생성이 제한적이고 이런 삶을 현대인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질병에 질곡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도 장화를 신고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국가의 책임입니다. 지식인들의 책임입니다. 땅을 밟고 살아야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가 민간 차원에서 시민운동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계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의학을 전공하신 우리 홍익을 박사께서도 제주도의 촉촉한 풀밭에서 운동화로 철저히 접지가 차단된 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신 걸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접지가 과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활성산소의 존재의 재조명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우리 몸의 전압을 재면은 60mV, 70mV, 심지어 100mV, 또 더 심할 경우에는 1V 이상까지도 올라갑니다. 자, 그러나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접하는 순간 예외 없이 모두 다 0V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클린트 호버 전기기술자는 2010년도에 이 현상의 원인을 땅은 음전하로 충만된 자유전자로 충전되어 있고 우리 몸은 모든 질병의 근원인 활성산소는 양전하로 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맨발로 밟는 순간 몸 안의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와 땅속의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만나서 순간적으로 중화되고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걷는 순간 우리 몸의 전압은 0V로 땅과의 전이차가 제로가 되는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과학 시간에 모든 전기장치, 모든 기계장치는 전부 다 어스돼 있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전기장치, 기계장치보다 정밀한 우리 인간의 몸은 현대에 들어와서 어스가 차단된 채 고전압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수한 질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일부의 학자들은 몸 안에 정전기가 빠져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땅을 맨발로 밟는 순간 활성산소가 중화될 뿐만 아니라 몸 안의 모든 정전기가 일거에 중화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 활성산소가 원인이 되어 있던 모든 만성질환들이, 모든 염증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포의 원자핵의 궤도를 전자들이 짝을 지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 전자의 한쪽을 잃어버리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전자는 불안정해집니다. 하이리 리액티브한, 매우 불안정한 그런 상태가 되면서 어떻게 해서든 다른 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아오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활성산소가 전자를 찾지 못하면
그때부터 성환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해서 그 활성산소가 만성염증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돌면서 신체를 손상시킨다. 어떤 사람은 뇌를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을 공격하는 등 각종 만성질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염증이 만성질환의 원인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의학계의 통설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도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그래서 남성은 38%, 여성은 29%가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혈액 검사를 할 때 또는 암 검사를 할 때 염증 수치를 검사하는 이유입니다. 활성산소가 성환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암세포로 돌연변이하는 것입니다. 두산백과에도 똑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두산백과의 활성산소를 찾으시면 모든 암이나 고혈압이나 고혈당이나 심혈관 뇌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동맥경화, 신장염 이 모든 만성질환의 90%의 원인을 활성산소가 제공한다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그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 활성산소를 없애주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전자의 짝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짝을 찾아주게 되겠습니까? 일부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캐로틴 이런 영양소를 먹으면 섭취하면 일부의 전자의 짝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땅속에서 무궁무진한 음전을 띤 자유전자가 몸 안으로 올라와서 모든 염증의 원인인 활성산소의 잃어버린 짝들을 다 찾아주게 됩니다. 다 찾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증의 원인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염증의 원인이 해소되면 그로 인해서 비롯되었던 각종 만성질환들이 암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약 또는 폴란드의 그리고 이라크의 약 30여 편의 접지이론 관련 논문에 명백하게 서술되어 있고 실제 임상 사례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우리 맨발 걷기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해주신 홍익을 박사께서는 꼭 그러한 논문들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의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번역해 놓은 많은 접지이론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읽어봐 주십시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암 치병의 메커니즘 그리고 항암과 투병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고 걸으십시오. 그러면 땅 속에서 넘실대며 오르는 생명의 전자가 자유전자가 활성산소의 잃어버린 전자의 짝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의 원인을 해소하고 암의 원인을 해체합니다. 암의 예방, 암이 소리 없이 쓰러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대산의 박성태 교수님은 2달 만에 깨끗이 전립선암이 치유되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나가서 흉추 9번, 10번을 완전히 새까맣게 암세포가 뒤덮었는데 그 흉추 전이 된 암세포마저 2달 만에 깨끗하게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맨발 걷기의 위력입니다. 조물주의 섭리입니다. 그 놀라운 경이로운 치유의 힘입니다. 반면 항암하고 투병하고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의 경우에 또한 동시에 그 항암, 무서운 항암약이 성안세포를 공격해서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회원들의 사례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치유 시에도 후유증이 있거나 또는 몇 년이 지나면은 재발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 원인을 해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증적인 항암제를 투여해서 그 암세포를 일시적으로 해체했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그 원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 맨발 걷기는 암의 치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치병과 투병. 맨발 걷기는 아무런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발만 벗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촉촉한 땅을 걸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로써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로써 기쁘고 행복한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해외에서의 항암과 투병의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께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영화배우 존 트라볼타의 부인 같은 영화배우였던 57세 켈리 프레스톤은 유방암으로 미국 MD 앤더슨 세계 최고의 암병원에서 2년간 투병 끝에 2020년 10월 사망했습니다. 그녀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격려 속 유방암에 맞서서 2년간 용감하게 싸웠으나 결국 그 싸움에서 졌다. 그것이 바로 남편인 존 트라볼타의 메시지였습니다. 또 한국의 한 기업인께서는 7년 전 전립선암이 발병하셨습니다. 미국 동일한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7개월간 입원하여 항암 치료를 받으셨다 합니다. 자, 그래서 치유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5년 후에, 그로부터 5년 후에 다시 재발하셔가지고 그 병원에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암의 원인을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발된 것이죠. 그러나 결국 치료에 실패하고 전에 썼던 항암제는 이미 암세포가 내성을 가졌기 때문에 효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귀국 후에 국내의 한 병원에서 다시 항암을 받으시면서 최근에 저희 맨발 걷기를 아시게 됐고, 물론 금대산 박생투 교수님의 보도 이후입니다. 지금 열심히 맨발로 걸으시면서 항암과 맨발 걷기 치유의 길을 병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박성태 교수님의 사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기 전립선암 맨발 2개월 치유의 기적입니다. 74세 박성태 교수님, 전국의 산 3,000개를 등반한 등산가셨습니다. 당연히 건강하셔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셨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암에 걸리셨습니다.
아무리 신발 신고 등산을 해도 우리 몸속에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는 중화되고 소멸되질 않는 것입니다. 심한 등산을 하시게 되면 활성산소는 더 많이 생성되는 것이죠. 암의 원인인 활성산소는 더 많이, 그 결과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정형외과를 찾았는데 놀랍게도 말기 전립선암의 PSA는 935, 전무후무한 수치입니다. 병원에서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살아계셨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흉추 9번, 10번까지 전이되어서 치료가 불가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되셨습니다. 그때 마침 따님이 제가 쓴 졸저 맨발로 걸어라 그 책을 가져다 드리고 읽어보시라. 맨발로 걸으라는 책을 전해드리고 맨발로 걸어보시도록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은 박성태 교수님은 맨발로 걷는데 치유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그로부터 15일간을 벽을 잡고 걷는 연습을 한 후에 집 뒤에 금대산을 기어서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개월 후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PSA는 935에서 0.058로 떨어지고 새까맣던 흉추 9번, 10번이 MRI상에 하얗게 재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암이 치유되신 것입니다. 자, 이 박성태 교수님의 사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발 신고 등산화 신고 다니시면 암에 걸릴 수 있고 그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었더니 암으로부터 2달 만에 치유됐다는 중요한 교훈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자, 저희 회원들의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박성태 교수님의 수치 변화를 다시 한번 조금 더 봐야 되겠군요. 자, 2022년 4월 29일 날, 1월 29일 날 935에서 4월 29일 0.058 맨발 걷기 2개월 후입니다. 자, 그리고 7월 29일 맨발 5개월 후에는 다시 0.008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8개월 후인 10월 29일에는 0.006으로 내려갔습니다. 완치된 것입니다. 자, 다음 흉추 MRI 사진입니다. 자, 여기 잘 보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새까맣습니다. 여기 흉추 9번, 10번이 MRI상 새까맣게 나타나 있습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전이되어 가지고 그래서 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맨발로 걸으신 지 2달 후인 4월 29일 날 새로 찍은 MRI는 사진은 하얗게 재생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을 판독한 우리 박성호 한의원장은 다른 사람의 사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놀랍게 깨끗하게 치유되신 것입니다. 자, 다음 분입니다. 제가 21년 전에 맨발로 걷게 되었던 청계산 이주선 씨의 사례입니다.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해서 병원에서 강제 퇴원당했던 말기, 간암, 폐와 림프로 다 전이 되었던 분이 집 뒤 청계산을 맨발로 걸었더니 죽기는커녕 건강하게 살아나셨던 겁니다. 암세포가 다 몇 달 만에 소멸되신 것입니다. 집 뒤 청계산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맨발로 걸어서 죽지 않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암세포가 다 소멸됐은 거예요. 몸속의 암의 원인이었던 활성산소가 모두 중화되고 소멸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최근 저희 한 회원님이십니다. 6개월밖에 살 수 없다. 말기 자궁 육종암, 폐와 림프까지 전이가 다 되어서 6개월밖에 못 사신다. 이렇게 병원에서 이야기하셨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자궁에 있는 육종암을 다 걷어내고 폐에 전이 된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 항암을 했습니다. 6차에 걸친 6개월간 항암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집 뒤에 있는 불곡산을 매일 등산화 신고 등산을 하셨답니다. 자, 그 이후 등산하신 지 신발 신고 등산하신 지 3개월 후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암세포는 꼬리뼈까지 전이가 되고 폐로 전이되었던 암세포는 마치 팝콘처럼 우두두둑 튀어나왔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번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가까웠구나.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언론에 났던 저의 맨발 칼럼을 보시고 맨발 걷기를 아시게 된 것입니다. 2021년 12월 한겨울이 시작될 때 저희 맨발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동절기 100일 대장정에 동참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추운 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뒤 불곡산을 맨발로 오전에 2-3시간, 오후에 2-3시간을 맨발로 걸으셔서 그 3개월 후인 2022년 3월 병원에 갔더니 그 먹성 좋던 강력한 육종암이 마침내 비활동성으로 제어되었다. 이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매일 불곡산을 맨발로 오전에 심지어 5시간, 오후에 서너 시간을 하루 종일 출퇴근을 하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사시고 계시고 본인은 맨발 보톡스를 맞고 있는데 매일 이렇게 건강해지는데 이렇게 젊어지는데 암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유되신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은 간암 2020년 1월 간암 판정을 받으셨던 부산의 이재원 선생님입니다. 58세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달 간의 반을 절제 수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8개월 동안 무려 5차례나 암이 재발되는 어려움을 겪고 오셨습니다. 그동안 물론 신발을 신고 다니신 거죠. 자, 그러다가 2021년 9월에 맨발 걷기를 시작한 이후에 6개월 후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절제 수술한 간이 깨끗하다.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된다. 이런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치유의 판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말기암의 생환 그리고 그 치유의 교훈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면 암 치유가 시작됩니다. 등산변이어 박성태 교수, 전립선암, 흉추암, 맨발 2개월 만에 치유됐습니다. 자궁 육종암, 방금 말씀드린 조경숙님은 신발 신고 걸으니 3개월 만에 암세포가 팝콘처럼 살아나다가 맨발로 걸으니 3개월 만에 암세포가
휴지기로 들어갔습니다. 자, 부산의 이재훈님은 간 절제 수술 후 신발 신고 산 18개월 동안 5번이나 암이 재발되었으나 맨발로 걷자 6개월 만에 간암이 치유되었습니다. 맨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실천이 있을 경우 맨발은 치유로 보답합니다. 조물주의 선물입니다. 그 전에 저희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에서 갑상선암, 유방암, 혈액암, 충수암 등 모두 매일 맨발로 걸으시면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제가 입증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벽이 있어서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실험들을 했습니다. 맨발 걷기 접지의 암 치유에 대한 간접 실험입니다. 자, 양파의 접지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접지를 안 시키고 하나는 접지시킨 상태에서 물에 담아가지고 두었더니 접지 안 된 양파는 3주 후에 이렇게 썩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면 접지된 양파는 깨끗한 당초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접지의 여부가 이렇게 엄청난 부패와 성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땅을 맨발로 걷지 않고 접지하지 않은 우리 현대인의 삶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맨발로 걷고 땅과 접지하는 맨발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디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두 번째 간접 실험, 두 번째입니다. 우유를 가지고 접지 실험했습니다. 자, 하나는 그냥 두고 하나는 우유 안에다가 접지선을 연결해서 땅과 접지를 시켰습니다. 자, 그랬더니 접지 일주일 후부터 접지 안 된 우유는 부패하기 시작했고 접지된 우유는 노랗게 향기를 내면서 치즈처럼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접지 열흘 후에 접지 안 된 우유는 완전히 썩어서 곰팡이가 독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접지된 우유는 완전히 치즈처럼 발효되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땅과 접지하지 않으면 부패할 수 있고 땅과 접지하면 발효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실험입니다. 금붕어 실험입니다. 자, 금붕어 3마리는 접지 안 된 상태에서 두었고 3마리는 접지된 상태에서 두었습니다. 자, 실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5일간 먹이를 주지 않고 실험했습니다. 자, 먹이 안 준 이 금붕어들은, 접지 안 된 금붕어는 배설도 하지 않고 힘이 쇠잔해 갔습니다. 그러나 접지된 금붕어들은 먹이를 주지 않는데도 새까만 숙변을 쏟아냈습니다. 대사작용이 활발해진다는 증거입니다. 자, 접지 5일 후에 접지 안 된 금붕어들은 배설도 적을 뿐만 아니라 힘이 쇠잔해서 먹이를 줬을 때 먹이를 먹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접지된 금붕어들은 많은 배설과 함께 여전히 쌩쌩하게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먹이를 줬을 때 즉각 먹이를 다 먹어 치우는 역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접지 여부가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접지가 안 되면 힘이 없고 쇠잔해지고 활성산소로 독소로 가득 차는 반면 맨발로 걷고 접지하면 쌩쌩하게 활력에 넘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자, 다음은 고무나무의 접지 충전 실험입니다. 자, 처음에 똑같은 크기의 고무나무 2그루를 사왔습니다. 자, 지금 20개월이 지난 이 시점 접지 안 된 고무나무는 이렇게 막 썩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접지된 고무나무는 지금 한 2배쯤 컸습니다. 그리고 막 싱싱합니다. 둥치도 2배는 커졌습니다. 뿌리도 실뿌리가 막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도 여기는 깨끗하지만 여기는 화분에서 노폐물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사작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 고무나무처럼 살 수 있다. 반면 땅과 접지되지 않으면 이렇게 잎도 썩어가고 제대로 성장도 못하고 대사작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질병의 고통 속에 빠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맨발로 걸어야 하는지, 왜 맨발로 걸으면 암이 치유되는지, 그거를 이 실험들이 여러분들께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의 맨발이 의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속 자유전자를 충전받으면 그 자유전자는 바로 암의 종양을 무너뜨리고 해체하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맨발 걷기 암 치유의 성공과 시사점입니다. 자, 병원이 치료를 아예 포기하신 분들, 치료가 불가능하다. 맨발 걷기로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간암 말기, 림프암, 폐암까지 전이되었던 이주선 씨, 가성 점액종, 일명 충수암의 박경숙 씨 가명입니다. 저희 대무산에서 복강 내에 잉크를 뿌린 듯이 퍼져나가던 암세포를 맨발로 걸으면서 5개월 만에 암세포가 반이 줄어들었고 9개월 만에 암세포가 다 사라진 놀라운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전립선암 박성태 교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자, 병원이 치료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맨발로 걸으니까 쾌유됐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자, 병원의 신세를 아예 안 지고 홀로 치유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맨발 걷기로 깨끗이 쾌유되셨습니다. 당뇨병, 갑상선암의 조병목 씨, 두 곳의 대학병원에서 갑상선 두 곳 다 절제하라 수술 날짜까지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맨발로 걸어서 당뇨도 해소되고 갑상선도 해소된 채 지금 10여 년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의 이소명 부회장은 유방암 판정받은 이후에 스스로 섭생과 맨발 걷기로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또한 병원과의 협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수술, 항암과 동시에 맨발 걷기로 쾌유되신 분들입니다. 자, 비오지킨 림프좀 혈액암의 우리 김영민 씨, 1년의 항암을 예정했던 그분이 3개월 맨발 후에 사실은 2개월 맨발로 걸었더니 암세포가 안 보인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3개월, 한 달만 더 보자. 3개월 후에 병원에서 원래의 항암 계획을 중단하고 항암 자체도 중단한 성공적인 협치 사례입니다. 병원으로부터 항암도 받았고 동시에 맨발로 걸으면서 건강해지면서 암세포가 소멸된 경우입니다. 자, 유방암 수술 후에 갑상선암이 새로 생기셨던 이연주 씨의 경우에도 당초 3cm의 갑상선암 종양이 2달 맨발로 걷고 1.6cm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 맨발로 걸어서 지금 완치되셨습니다. 자, 유방암 최순례 씨 마찬가지 수술 후에 맨발 걷기로 완치되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숙님 역시 유방암에서 수술한 후에 맨발 걷기로 완치되셨습니다. 다 5년이 넘어가면서 깨끗하게
지금 역시 매년 매일 맨발로 걸으시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원이 치료를 포기한 경우 맨발로 걸어서 치유되셨다. 병원 신세 안 지고 홀로 맨발로 걸어서 치유되셨다. 자, 병원과의 협치를 통해서 항암하는 경우나 수술을 한 이후에 맨발로 걸었더니 깨끗이 치유됐다. 이 사실들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전국에 계신 암 환우님들 여러분들 각자 판단에 따라서 치유하십시오. 이 모든 경우에 맨발 걷기는 필수적입니다. 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치유 실패의 교훈입니다. 자, 세계 최고의 암병원에서 암 투병 중 사망한 사례들이 많이 있겠죠. 자, 제가 알고 있는 두 가지 경우. 2011년 56세의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업한 세계 최고의 부자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수술 후에 사망하셨습니다. 자, 2020년 57세의 영화배우 켈리 프레스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간 투병 중 용감한 싸움에서 졌다고 했습니다. 자, MD 앤더슨의 우리나라 유명한 김의신 박사의 경우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의 치유 가능성은 약 50%라고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할 경우에. 자, 그리고 국내 유명 인사들의 암 투병 중 사망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2010년 법정 스님이 폐암으로 투병 중 사망하셨습니다. 열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에 LG의 구본무 회장님께서 뇌종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2021년 49세의 축구감독 유상철 감독이 췌장암으로 13차 항암을 받은 끝에 뇌로 전이되면서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어젯밤 우리는 카타르 도하의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2002년도거든가요? 월드컵의 또 다른 영웅의 한 사람인 우리 유상철 감독께서 췌장암으로 사망하신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54세의 개그맨 가수 김철민 님도 폐암 투병 중 사망하셨습니다. 제가 맨발로 걸으시라고 남양주에 그 비오는 날 아침에 차로 달려가서 맨발 걷기를 보내드렸으나 끝까지 맨발로 안 걸으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암 치유 실패의 전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2015년 전립선암이 발병돼서 미국 암병원에서 7개월간 입원 치료 후에 치유가 됐습니다만 5년 후에 재발됐고 다시 가서 그 병원에서 2달간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국내에 귀국하셔서 국내 병원에서 항암과 동시에 지난번 박성태 교수님의 언론 보도를 본 이후에 맨발로 걸으시면서 지금 건강한 치유의 길을 밟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반드시 치유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시면서도 귀가 좀 얇으셔서 여기 좋다고 그러면 여기를 가시고 저기 좋다고 하면 저기를 가고 국내 병원들을 이곳저곳 찾아다니시는 경우들, 당연히 맨발로 걷는 것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사례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안타깝습니다. 맨발로 걷는 것이 모든 분을 완벽하게 깨끗이 치유해드린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실 수 없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스트레스 상황, 삶의 환경, 그리고 본인의 의지,
그리고 본인의 생각, 이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꾸준히 맨발로 걸으시면 몸 자체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정신도 긍정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행복하다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스스로 암이 치유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끼 밥을 먹듯이 하루 3회씩 꾸준히 맨발로 걸으시면 대부분 치유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선택과 판단, 실천의 몫은 여러분들 각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홍해걸 박사께서 맨발 걷기와 소팔메토의 논란이라는 그런 유튜브에서 8대2의 비율로 맨발 걷기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거기서 우리 홍해걸 박사께서 인용하신 한 비뇨기과 전문의의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박성태 교수의 말기암 치유는 기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한 이후에 2달 만에 깨끗이 치유되면서 살아났는데 어째서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왜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전립선암은 호르몬 치료로 자주 치유되고 종종 씻은 듯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는 또 우리 많은 회원님들의 경우에 전립선암 환자들은 대부분 수술하거나 항암 치료를 받으십니다. 호르몬 치료를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호르몬 주사는 더더욱 치료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서 PSA 지수를 개선시키는 그런 정도의 역할이라고 들었습니다. 치료제가 아닌 것입니다. 더더욱 박성태 교수는 전립선암 이외에도 흉추로 전이 돼가지고 9번, 10번이 새까맣게 암세포로 덮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 호르몬 주사로 흉추에 전이 된 암세포까지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의 팔이라는 긍정을 주시고 이라는 평가를 맨발 걷기에 해주신 우리 홍해걸 박사님은 좀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맨발 걷기 관련해서 논문이 별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국내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폴란드, 이라크에는 접지 이론 관련 논문이 약 30여 편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임상 논문들입니다. 꼭 읽으시고 우리 맨발 걷기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더욱이 8대2라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는 근거에 중심을 두지 않은 개인의 생각이십니다. 100만이 넘는 팔로워를 두신 우리 유튜버님께서 근거하지 않는, 근거가 없는 그런 평가를 하시는 것은 좀 제고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특히 생사의 갈림길에 서 계시는 많은 전국의 암 환우들, 생명의 소중함을 고려하신다면 그리 가볍게 평가할 일은 아니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병원에서 치료 불가로 사망 선고를 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판정을 받은 사람이 맨발 걷기로 살아났다면
우리 다 같이 더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홍익을 박사님은 당장 제주에 기가고 계신 그 집의 아름다운 마당에 풀밭에서 또는 제주의 그 많은 바닷가에서 바닷물이 찰랑찰랑한 그 해변가를 맨발로 걸어보십시오. 염증의 원인인 활성산소가 다 소멸되고 암의 원인인 활성산소들이 중화되고 소멸됩니다. 그리고 혈액이 맑아집니다. 점성이 맑아지면서 혈류의 속도가 우리 미국의 임상 논문을 보면 평균 2.7배가 빨라집니다. 혈액이 빨리 돌면 당연히 모든 몸의 세포에 영양소가 고루 공급되면서 전 몸이 세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젊어지시게 되고요. 치유되시는 건 물론입니다. 홍 박사님 스스로도 치유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익을 박사님 맨발 걷기 하신 후에 느끼신 긍정적 소감을 유튜브에서 말씀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맨발로 같이 걸으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발로 걷는 천지인의 조화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하늘에서 내려 비치는 건강한 햇살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삽니다. 그러나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의 자유전자를 신발을 신고 사는 한 부도체의 아스팔트 길을, 시멘트 길을, 우레탄 길을 건든 한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맨발로 걸으셔야 합니다. 맨발로 걸으시면 암의 고통이 없는, 그리고 모든 삶이 즐겁고 긍정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행복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건강한 세상으로 우리 다 같이 동행해 나가십시다. 저희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가 여러분들과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촬영하는 과정에 잠시 이 최대 시간에 달해가지고 다시 이어져서 혹시 불편하심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도 가능하면은 두꺼운 양말에 밑바닥을 구멍을 뚫으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맨발로 걸으시면서 저희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의 동절기 100일 대장정 같이 해나가십시다. 우리 아무리 추워도 맨발로 걸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의 암 환우님들 여러분들 특히 맨발로 같이 걸으시면서 암의 고통으로부터 같이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